안녕하십니까. 이슈 톡톡의 윤영무입니다. 전쟁, 질병, 기아, 이것은 참 인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신 주이석 부장님께서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예, 아주 바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대경 MBC 특파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경은 몇 시예요? 지금 여기 서울과 1시 차이니까요. 시차가 지금 10시 10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우리 김대경 특파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현재는 사망자가 7명입니다. 그리고 감염자는 24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각은 오후에 다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럼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아침에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한 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던데요? 네, 방글라데시에서 사망한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중국에서 이번에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H7N9형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다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 일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뒤에는 그 중국 지도가 있는데 제가 우리 주이석 부장님. 네. 이번에 그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그 발생 지역이 뒤에 있는데요.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한 거죠? 예, 이번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상하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성, 안수이성, 장추성, 주로 강, 하구, 그리고 호수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물가라는 특징이 있는데 왜 그런 특징이 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물가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야생 조류들이 많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조류 중에 철새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이하게 보면은 강가라든지 호숫가에 여기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AI는 뭐의 약자죠? AI. AI는 에비안 인플루엔자. 에비안? 그래서 에비안이라는 것은 조류라는 것은 뜻입니다. 예. 학명입니다. 예. 그래서 에비안 인플루엔자는 그냥 인플루엔자이고요. 그래서 AI라고 부릅니다. 조류 독감이거든요. 조류. 독감은 플루라고 얘기하는데 예. 에비안 플루가 영어로 에비안 플루가 조류 독감입니다. 근데 예. 이것은 플루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플루엔자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비안 인플루엔자. 예, 에비안 인플루엔자. 근데 그 앞에다가 왜 신종을 붙였나요? 신종은 그 전에는 사람한테 전혀 안 갔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것하고는 다르다 해가지고 신종. 그러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온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된 것은 원래 조류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 영향을 많이 병원성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사람한테 간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 가서는 병원성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24명 중에 7명이나 죽게 된 거죠. 우리 김대경 특파원. 네. 예. 아까 그 말씀에 인간에게 서로 전염된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인간에게 전염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번 H7N9형, H7 계열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조류 바이러스라고 그동안 알려져 왔는데 이번 H7형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는 첫 사례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간끼리의 감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간끼리의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 이 전파 속도가 급속히 확산되거든요. 여행객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내외로 가는 그런 여행객 통해서 세계로도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이 H7N9형 바이러스 감염 확산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주희석 부장님,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발생했던 H7N9형은 조류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서 이게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세워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저희들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4차례나 발생을 해서 닭을 많이 죽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부터 이런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5월 사이에 저희들이 방역 대책 기간을 세워가지고 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농가에서 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중앙 기동 방역 점검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국경에서는 국경 방역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좀 나중에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경 특파원. 네. 지금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발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일단 신종 AI 바이러스가 확산된 인간에 감염된 사례가 첫 알려지게 된 배경이 3월 31일 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환자는 2월 달에 발생했거든요. 2월 달에 발생해서 한 달간 앓다가 숨졌는데, 이 사실이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비밀리에 치료를 해왔는데, 결국 사망하면서 이 유족들이 우리의 트위터에 해당하는 웨이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웨이신이라든지 이런 데 알리면서 이것이 확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일단 이 사실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언비어 단속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전보다는 보도가 빨라지고 있고, 당국이 발표하려는 의지도 이전 10년 전 사스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일단 상하이에서 비둘기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새로운 H7N9형 바이러스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닭과 오리뿐만 아니라 이 야생 조류 비둘기도 먹습니다. 비둘기도 먹기 때문에 비둘기를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데, 일단 비둘기에서 검출됐기 때문에 상하이시에서 당일날 보도 나온 당일날 2만 마리 정도를 살처분했고, 이 인근 시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인근 시장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장까지 확산되면서 지금 모든 가금류의 가축 시장을 전부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팔리던 가금류도 전부 살처분했죠. 문제는 이게 야생 조류에서 검출됐기 때문에, 야생 조류는 닭과 오리랑 달리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철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남쪽이라든지 북쪽으로, 베이징 쪽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동하는 그런 철길이라든지 이런 데 막고 있고, 각 지방에 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금 시장에서 계속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우리 주 부장님. 네.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예,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이제 철새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국내에서 4번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전문가위원회에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철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새에서도 분리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방역 대책을 철새가 많이 있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새가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오리라든지 농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저희들이 방역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새에서 나온 분변이 농가에 들어가가지고 농장에서 발생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역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여행객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가 이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나라에 축산인들이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내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고 국경 검역과 그 다음에 국내에 이런 그 가금 농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엉뚱한 질문 좀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왜 그 야생 조류에서 그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야생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베리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름을 나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나고 하는 과정에 야생 동물 자체는 이 바이러스의 내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 자체는 별로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남방으로 겨울철이라든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철새에서 그 분변들이 전혀 없는 가금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오리로 그 분변이 오염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걸 그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같이 살면서 잡아주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경 특파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출장도 가야 될 곳, 또 여행도 가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쪽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고 가야 됩니까? 일단 여기 그 세계보건기구 WTO 베이징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베이징 사무소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식습관을 새롭게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섭씨 65도 이상 물에서 30분 이상 끓이면 일단 이 바이러스는 다 죽고, 펄펄 끓는 물에서 2분 정도 끓이면 대부분 죽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소독제를 쓰면 가정에서라든지 뭐 호텔에서라든지 뚜렷한 살균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그 맞벌이가 많습니다. 맞벌이가 많아서 식사를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뭐 밖에서 사 먹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위생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데, 밖에서 우리 먹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이 닭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철저하게 익히고 한 것들인지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불안감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일단 해외에서 오는 한국에서 오는 우리 여행객들이 왔을 때도 일단 이 음식이 과연 정말 제대로 익힌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물 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AFP 통신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감 뿌리를 먹는다고 하던데요. 뭐 감기 예방이나 이런 게 좋다면서. 그것이 이제 저장성이라든지 상하이 부근에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겁니다. 그게 반란건이라고 불리는데. 네, 반란건. 저도 처음 들어본 건데 청대라고 우리 한약재가 있답니다. 청대 뿌리를 반란건이라고 하는데, 이 반란건을 먹으라라는 것이 유일한 지금 현재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TV라든지 인터넷에서 반란건을 복용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바이러스가 이 예방 백신이 공급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중국 당국이 내놓은 것이 반란건을 끓여먹다 이겁니다. 근데 반란건이 10년 전 쌌을 때도 반란건을 치료 예방 대책으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인터넷에 뜨고 TV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10년 전에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반란건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라고 했던 것이 지난주 여론이었고요. 지금 최근의 여론은 이제 계속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믿을 건 역시 또 반란건이다 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란건이 지금 풍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사재기 열풍이 있습니다. 반란건이라는 게 그 식물의 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약초 뿌리인데 그것을 물에 끓여서 먹으면 원래 감기, 기침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한약재인데 그것이 쌌을 때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이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혹시 이기지 않을까. 근데 그 반란번이라든지 사스 때 치료했던 그런 약품들, 뭐 타미플루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이번에 상하이에서 첫 환자에 썼거든요. 87살 할아버지인데 그분한테 계속 2월에 첫 발병했을 때부터 사스 치료를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구나, 사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주부장님. 네네. 이제 늘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축산 농가라든가 무슨 우리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사실은 불안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축산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이미 방역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듯이 매일 닭이라든지 오리 농가에 매일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지금 소독의 날을 정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하고 꼭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신는 신발하고 그 다음에 농가 안에서 신는 신발을 분리해서 신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철새를 통해서 그 분변이 우리 그 닭이나 오리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이런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나라,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데에 특별히 축산인들은 좀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갔다가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저희들 그 국경에서 공항에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꼭 좀 소독을 하고 들어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좀 사태를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특히 H7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 고병원성으로 이제 사람 쪽보다는 저희들 그 동물 쪽에서는 고병원성으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유전자가 변이되어서 고병원성으로 혹시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균이라는 것은 자기가 환경이 좋을 때 이렇게 번성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안 맞았을 때는 잠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 조류 인플루엔자도 신종이죠. 그 사람에게 그 나쁜 목숨을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이 변종,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가 나타난지 아닌지를 잘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